예,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로 정부와 국민들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영국인 여성 한 명도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도 위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일반 접촉자를 수동 감시해서 능동 감시로 전환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대우 중앙대 교수 김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김 기자, 이유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전해드렸는데 영국인 여성 한 명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다. 지금 격리 치료 중이라 하는데 1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영국인 여성이 오늘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음성으로 일단 나왔군요. 네, 이 여성은 지난 7일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밀접 접촉자로는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후에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를 했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와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1차 검사 결과 메르스로 확진되진 않았지만 2차 검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차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 조치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예. 또 쿠웨이트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의심 유사 증세로 이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처음 확진받은 이 환자와 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네, 이게 어젯밤에 이제 전해진 소식인데 예. 우리 국민 2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제 외교부에 따르면 국민 1명은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격리 관찰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명은 이제 병원 방문 후에 특이 소견이 없어서 귀가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들은 메르스 환자와 같은 회사 직원들이고요. 또 이런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부로 또 메르스에 감염된 장소로 또 이제 추정이 됨에 따라서 오염 국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예. 교수님, 그 의심 환자가 일단 나왔습니다. 1차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2차는 우리 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확진 여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심 환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의심 환자랄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은 뭐 1차 음성이지만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이제 확실히 음성인지를 이제 판별을 할 건데요. 의심 이제 그냥 의심으로 그치고 음성이면은 좋겠지만 예. 만에 하나라도 이제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한테서도 또 의심 환자가 나오고 확진 환자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지역 사회로의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대두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메르스의 잠복기가 한 이틀에서부터 2주, 14일 정도 되고 보통은 한 5일째 감염으로부터 5일째 정도에 일반적으로 발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환자에 따라서는 좀 더 늦게 2주 가까이 되어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예. 만일에 이제 이 확진 환자, 지금의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밀접 접촉이나 또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접촉자들에게 확산을 시켰을 경우에 이제 향후 한 2주 동안에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환자가 추가로 나오나 나오지 않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도 지금 이 영국 의심 환자도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접촉한 사람들을 좀 구분을 지어서 뭐 좀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접촉자 그리고 뭐 밀접 접촉자 이렇게 구분을 하던데 어떤 기준이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우선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 바이러스는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낙타,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박쥐 이런 것들이 자연계의 숙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타에게서 사람으로 전염이 될 때는 상당히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유는 모르는데 사람이 일단 감염된 상태에서 다음 사람으로 감염시키는 것은 감염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독감 바이러스처럼 감염력이 굉장히 세워서 공기중으로 무차별 확산되는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고 메르스인 경우에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의 전파력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2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예. 같이 있었거나 아니면 2m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좀 오랜 시간 있었거나 예. 아니면 환자한테서 나온
분비물,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호흡기 분비물일 수 있죠. 이런 호흡기 분비물이나 아니면 분변 예. 이런 쪽에다 이제 바이러스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변과 접촉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런 이제 분들을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이러스 속성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로부터 밀접 접촉을 한 사람들은 이미 이 환자가 확진 환자이기 때문에 예. 감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예.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는 아주 긴밀한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고 이런 밀접 접촉자가 아닌 단순히 어떤 공간에서의 접촉자들, 비행기를 같이 탔다거나 비행기가 2층이었는데 비행기 1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먼 거리의 공간에 단지 같이 있었다는 어떤 이유 이런 경우 이런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 공기 중 감염이 아예 없다 이렇게 배제할 수는 아닌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본 것처럼 예. 밀접 접촉자 이외에도 어떤 공간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한 8m, 10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감염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과연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원래 알려진 메르스 바이러스냐 아니면은 어떤 변이가 새로 생겨서 전염력 또는 전파력을 추가로 획득한 바이러스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논란이 아직까지 해결이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그러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밀접 접촉자만 감염이 된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고 우리 사례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안전적 조치를 사전에 취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도 뭐 밀접 접촉자 또는 일반 접촉자로 구분이 돼서 이제 뭐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탑승한 외국인들만 해도 네. 115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내 내국인들이라고 해봐야 뭐 좀 일종 뭐 금방 정보를 파악을 해서 뭐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외국인이 입국을 하게 되면 그 검역 과정에서 한국에서 체류하는 곳의 주소랑 연락처를 이제 써서 내게 되는데요. 예. 이제 당국은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추적에 나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가 이 외국인들의 그 소재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15명의 경우에는 대사관과 이제 협조를 해서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을 했고 예. 현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일종의 이제 네. 감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동 감시가 있고 수동 감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일반 접촉자들도 다 능동 감시에 들어간 겁니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능동 그 감시에 일반 접촉자를 포함했습니다. 요거는 어저께 긴급 그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가 밝혔는데요. 예. 그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 능동 감시라고 하는 것은 예. 담당 공무원이 감시 대상자에게 1대1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우선 이 사람들은 자택에서 격리가 되고 당연히 또 출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대 잠복기 14일 동안 행해지고 수동 감시라고 하는 거는 14일 동안 그 관할 보건소가 정기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이상 소견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보건소에 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손으로는 감시입니다. 좀 감시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유선과 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일반 접촉자도 능동 감시로 전환했다는 게 좀 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능동 감시를 하게 되면 외부 출입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그렇게 권고할 겁니다. 아마도 이제 계속 공무원이 1대1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일구수 일투족을 다 확인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정해진 장소, 특히 이제 집이나 이런 장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그게 이제 능동 감시라고 볼 수 또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자가격리 조치를 시키면 그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족들은 2차 감염 우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2차 감염 우려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확진 환자가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 밀접 접촉자가 있고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접촉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예. 공간을 공유했었던. 그러는데
밀접 접촉자든 밀접 접촉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접촉했다고 해서 다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자가 입국할 때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이미 발병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몸에 바이러스가 많은 상태로 입국했을 경우에는 최초 확진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최초 확진자. 예. 이 환자가 이미 상당히 발병이 되어서 최초 확진자 예. 환자가 바이러스가 많은 상태일 경우에는 예. 밀접 접촉자는 상당히 감염 가능성이 많고요. 그 이외에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아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2차 감염도 역시 지금 능동 감시 속에 있는 이 접촉자들도 감염 수치가 굉장히 그렇죠. 높을 수 가능성이 있겠네요. 높아질 수 예. 있죠. 이미 고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었고 잠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발병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별을 못할 뿐 바이러스가 그 몸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떻는가 예. 그리고 입국할 때 환자 상태가 어땠는가 예.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능동 감시 중인 사람들 중에도 혹시라도 이제 능동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예. 조금이라도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즉각적인 조치를 받는 것이 향후에 가족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능동 감시를 자택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뭐 그냥 가족들끼리 같이 있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방을 구분을 해서 예. 그것도 다 어떤 교육 시스템이 예,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제공을 하고 환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수건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예. 맞춰서 현재 능동 감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초 확진자의 바이러스 농도, 그분이 2차 감염이 어느 정도 확산할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최초 환자, 남성 환자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은 네. 어땠습니까? 네, 지금 메르스 환자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로는 의료진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뭐 앞으로 1, 2주로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환자의 자세한 상태는 좀 더 지금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음압병동에 지금 있는 거죠? 격리 네. 상태로. 네, 예. 삼중의 그런 철저한 보안 속에 삼중이요? 예, 예. 음압 병상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 그 감염 정도가 좀 그리 강하지 않았다라고 좀 저희가 추측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보시기에 좀 꼭 어떻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환자분이 쿠웨이트에 있을 때 이미 이제 설사 증세로 병원을 다녀왔었거든요. 또 하나는 그때 접촉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환자가 의심 증상으로 지금 병원에서 입원 상태로 있으면서 치료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 환자가 지금 확진 환자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설사 증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WHO에 따르면 초기에 감기 증상을 보이지만 많은 환자들한테서 설사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도 매우 중요한 병증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쿠웨이트에 있을 때 발병을 한 것인지 또는 쿠웨이트에 있을 때 단지 그냥 설사라고 하는 단순 질병이었는지 그게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에 쿠웨이트에 있을 때 메르스 감염 증상으로서 설사를 했다고 하면 예. 입국 당시에 어느 정도 발병이 되어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몸에 상당한 바이러스를 지니고 이미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예. 물론 지금 병원에서 격리 조치를 받고 병원에서 해열제나 그 이외에 뭐 항생제나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경과가 좋아져서 지금 우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지금의 상태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지금의 상태가 환자가 어떠는지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예, 예. 정확히 환자의 상태가 어떠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환자가 실제로 입국할 때 그 예. 당시의 상태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확실한 것은 환자가 이미 입국할 때 몸이 상당히 본인이 느끼기에 좋지 않았고 예, 예. 그래서
공항에서 집으로 직접 가지 않고 병원을 가야 되겠다. 예. 이런 어떤 본인의 요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병원에 갈 정도였기 때문에 이 환자가 입국할 때의 상태는 메르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의 상태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입국을 할 때 이제 그 검역 당국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설사 증상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보냈다라는 게 지금 관리 당국의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러고 나서 30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예. 어떤 상태라고 왜 그랬다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보건 담당자가 질문하고 응답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예. 우선은 본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인이 차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본인 차를 예. 운전을 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간 게 아니에요. 택시를 해서 병원을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부인에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도 내용에 의하면 마스크를 쓰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메르스다 아니다 이거는 모르지만 정확히 본인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걸 본인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튼 택시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바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분이 체열 검사를 했는데 체온 검사를 예. 했는데 36.3도니까 예. 뭐 온도는 비교적 정상이라고. 낮았고요. 예. 그다음에 설사는 쿠웨이트에서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예. 이러니까 설사가 주요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보건 담당관이 조금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것은 이분이 나오자마자 곧 30분 내로 그러니까요.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됐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건 담당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본인 담당자는 설사가 있어서 쿠웨이트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리고 예. 이분이 쿠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7월 1일 현재로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이제 그쪽에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아서 중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르스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친 상태에서 이 환자를 보았을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이 환자는 그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오게 되었는데 삼성의료원에 와서도 지금 현재 이제 정보가 확실히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많고요. 근데 아주 단적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분이 공항에서 휠체어를 이용했는데 그 휠체어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거예요. 뭐 소독은 되었을까, 예. 휠체어는 찾아냈을까. 그다음에 또 그걸 또 치운 또 직원도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이제 리무진 택시를 이용했는데 이후 리무진 택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하면 꼼꼼하게 그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추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꼼꼼하고 그럴 예. 정도로 치밀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는 것이죠. 리무진 택시는 이후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또 궁금한 게 교수님 그 이제 증상 중에 저희들이 증상 이야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발열과 기침, 설사, 구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체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검역당국 통과하면서 이야기됐고, 근데 설사 증상은 과거에 있었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어느 일시적인 시기에는 온도가 체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 설사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 아니면 따로따로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사람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발열 증상이 아주 급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증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은 면역성이 낮아서 아주 급하게 나타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길게 끌다가 이제 후반기에 나타나는 분이 예. 있고, 어떤 분은 두통, 고열, 뭐 근육통 이런 게 나타나면서 별로 뭐 호흡은 예, 나쁘지가 예, 않은데 예, 어떤 예. 분은 아주 심각하게 이제 제가 호흡 말씀을 곤란을 여쭙는 이유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 환절기 감기 증상하고 또 저기 혼동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증상이 안 나타나서 이건 그냥 장염 증상랄지 일종의 그걸로 오해할 수 있고요. 또 감기 체온이 없다면 그냥 단순 감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제가 좀 그렇습니다.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예. 네, 그럼 보시기에 이번 보건 당국의 이런 대처 좀
빨랐다라고 보시는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지금까지의 이 대처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2015년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이름도 몰랐고 아무런 경험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가 얼마나 무서운 감염병인가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개인들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이제 의심 증상 환자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치를 보면은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 약간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여전히 그런 쪽에는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일에 추가 확산 없이 한 명의 환자로 종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를 뭐 삼을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만일에 그런 약간의 구멍으로 인해서 환자가 더 발생할 그런 여지가 생겨서 환자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꼼꼼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문제는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르스와 같이 아주 심각한 전파력을 지닌 감염성 질환은 초기 역학조사와 초동 대처가 전체 국면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초기의 꼼꼼함 약간 놓친 것 이것이 전체를 결정해 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좀 개선할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약간의 드리고 싶습니다. 구멍이라고 한다면 아까 질문을 던지셨던 그렇습니다. 그런 휠체어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3년 전에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쌓았죠. 자, 이번에도 1번 환자 뭐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들 바랄 뿐입니다. 그때도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치료약이 없냐, 백신 이런 거 없느냐. 예. 3년이 지났잖아요. 예. 뭔가 좀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치료제라고 하면 직접 치료제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에 직접 치료제인 타미플루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의 독감 치료제의 타미플루와 같은 직접 치료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년 겨울에 독감 백신 예방 접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방 백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와 걱정이 큰 거죠. 그거 왜 없느냐? 그러니까요. 예, 왜 왜 없느냐 없는 하면 거고? 이게 이제 왜 없느냐 하면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 커지게 되면은 너도 나도 이제 개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꼭 뭐라 할 수 없는 게 이 개발을 하는데 이제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안 되고 부분 일부 지역에만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개발의 동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사르스가 이제 그랬습니다. 사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사르스 예방 백신을 개발하다가 사르스가 종결이 되면서 이제 수천억을 이제 날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WHO나 예.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서야 되는데 민간 기업이 나서기에는 이제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기관이나 국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서야 되는데 이런 곳은 또 뭐 자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술적인 제한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나서지가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 예.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면역성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서 다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면역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면역성 플러스 보존적 치료 또는 이제 스포티브 케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면역성을 도와주는 건데 가령 이제 해열제를 투여한다든지 수액 제제를 투여한다든지 또는 어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역 기능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과 이런 스포티브 케어가 같이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좀 중점적으로 그렇죠. 예, 치료 그렇지만 방법이 그 되는 나머지들도 예를 들면 몸이 이제 열이 나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해열제를 투여를 하면은 뭐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한데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걸리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만일에 감염이 되었다 또는 감염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예. 즉각적으로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빠른 조치를 받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내가 감염이 됐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났을 때 내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메르스 의심 증상은 우선 이제 만약에 해외를 다녀왔다면 그 장복기 14일이 있으니까 14일 이내에 어떤 발열이나 그리고 구토의 증상, 어떤 설사의 증상, 그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 예. 또 지금 물론 한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아직 2차 감염 여부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좀 더 우리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1339라는 그 번호인데요. 왜 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를 말씀을 드리냐면 예. 병원에 가기 전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이 번호로 연락을 해야지만 이 콜센터에서 가장 이제 편리한 곳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고 이 환자가 만약에 의심 환자고 만약에 확진 환자의 경우 그냥 병원을 가게 된다면 어떠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가 나중에 힘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병원을 지정을 해주면 병원에서 어떤 의심 환자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숙지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의료진들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조건 병원을 찾는 것보다 일단 1339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교수 김지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